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앞으로 간병보험 같은 거를 판매할 때나 또는 은퇴 설계를 할 때 이런 요양시설의 접근성 또는 뭐 가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이번에 KB 골든라이프 케어 서초 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대한민국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의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되니까죠. 그리고 보험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표준체에게 보험을 파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 손해율이 앞으로 굉장히 보험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의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담보들도 이런 것들에 한몫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판매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가입하신 고객분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죠.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러한 손해율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보험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실버 사업, 실버 케어 사업들의 어떤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실제 일본의 그 3대 보험사 중에 하나인 솜포홀딩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5년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흑자를 내고 여기서 자회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그게 솜포케어인데 이게 요양시장에서는 2위로 등극을 했고, 지난 3월 기준으로 매출이요 1조 3,600억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는 규모가 다르지만, 일단 우리보다 먼저 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도 실제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올해 93만 1천 명인데 2027년에는 122만 7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설 이용자는 올해 21만 3천 명인데 2027년에는 27만 8천 명으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일단 오늘 기사에 나온 골든라이프 케어 서초 지점을 보게 되면 80명 정원에 270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이 법적 기준보다 30%나 많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라이프는 이미 인허가를 마쳤고 사업용 그 부지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고객분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낼까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짬보 뉴스의 핵심인데, 일단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서초 어, 빌리지 골든라이프 케어 서초 빌리지는요, 지금 예상 비용이 97만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반 식재료 간식비는 포함되어 있고 기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설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의사 1명, 간호사 7명, 요양보호사가 33명, 41명이 현재 7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뭐 80명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근무 인력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입소 현황을 보게 되면 74명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여성분들의 비중이 77%로 월등히 높습니다. 뭐 당연히 뻔하죠. 현재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기대수의 여자분들이 6년 더 길고요. 당연히 그만큼 여성 노인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설 상세를 보게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한번 볼게요. 자, 장기요양 등급 3호 등급 기준으로 보딘 부담물 20%, 일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 97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장기요양 등급은 올라갈수록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1등급일수록 당연히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낮을수록 당연히 비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그 용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몇 프로인지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자기 부담률이 몇 프로인지,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하게 되면 앞에 97만 원이 100만 원으로 좀 다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일반실이 아니라 2인실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금액이 훌쩍 올라갑니다. 23만 원. 그리고 1인실로 딱 올려버리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실제 65세 고령자의 연간 개인 소득을 보게 되면 뭐 2008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배 넘게 올라와 있는데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전체 소득이 1,6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10인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조금 넘죠.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건 사실상 어렵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은퇴 설계를 하거나 또는 간병보험 같은 걸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 보험사들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요 직접 사들여야 됩니다. 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걸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수도권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100인 기준으로 최소 예상 비용이 5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어떤 사업이든지 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시행 규칙에서 이러한 소유권을 뭐 이제 임차 또는 우리가 이제 위탁 경영한다라고 하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사업이 커지게 되면 경쟁을 유발해서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예상이고요. 또 뭐 위탁 경영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점들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일본이 엄청난데도 28%거든요. 한국의 도시 집중률은요, 전 세계 1위고요.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구가 몰리는 곳으로 사업이 몰리고 사업이 몰리게 되면 결국 여기서 가격 경쟁이 또 엄청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래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서초빌리지, 위례빌리지 합쳐서 5천 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뭐 물론 이제 이러한 사업들은 가격을 함부로 이렇게 올릴 수 없겠지만 결국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노인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 컨설팅이나 또는 간병보험 이런 건들 컨설팅 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이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고 있다.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지금 이제 뭐 그 노인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개인이 은퇴 준비라든가 의료비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앞서 이 시설 이용료에도 비급여진료 이런 게 빠졌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하다가도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그러한 이제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유 자금까지 잘 생각을 해서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라면 소비자분들이 좀 더 나은 은퇴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짬보 뉴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